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나갈 건데, 직전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했었잖아요. 등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죠. 근데 등비수열은 수열인데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요 예로 띄어진 수열 잠깐 볼게요. 항과 항 사이 비가 1대3 맞죠? 자, 근데 또 항과 항 사이 비가 1대3이죠. 항과 항 사이 비가 1대3으로서 계속 항과 항 사이 비가 일정한 요런 수열을 우린 등비수열이라 해 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자,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지금 곱해 나가고 있는 거 맞죠? 곱하기 3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곱해 나가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 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있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차 표시할 때 우리 D라고 표시했었잖아요. 등차 수열 얘기할 때는 차를 의미하는 영단어 difference에서 D를 따왔었는데, 이번에는 자, 공비는요, B를 의미하는 영단어 ratio에서 R을 따와가지고 보통 공비 표시할 때 R이라고 많이 표시해요. 이 예로 띄어진 수열에서, 이 등비수열에서 공비는 3이에요. 자, 차례로 계속 일정한 수 3을 곱해 나가고 있는데 그 수가 공비인 거예요. 근데 공비 구할 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눠요. 자, 앞에 항 분의 뒤에 항 하면 돼요. 붙어있는 두 항 보면서. 자, 요 두 항 보면서 또 계산해 볼까요? 앞에 항 분의 뒤에 항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비를 구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에서. 아래쪽에 있는 요 수열도 봅시다. 요 예로 띄어진 수열은 지금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 마이너스 2를 곱해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자, 마이너스 2 곱했고 마이너스 2 곱했고 계속 마이너스 2라는 수를 곱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 등비수열이라 할 수 있겠고, 이 등비수열에서 공비는 마이너스 2겠네요. 그 공비를 구해보려면은 역시나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붙어있는 두 항 보면서. 자,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요렇게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수식 보면서요, 자, 우리 공비를 뒤에 있는 항 나누기 앞에 있는 항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수식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데,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는 n번째 항하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 나누기 n번째 항 하면 당연히 공비가 나오겠죠. 등비수열에서. 자, 우리 좀 전에 그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고 왔잖아요. 그죠? 붙어있는 두 항 보면서 뒤에 있는 항 나누기 앞에 있는 항 하면은 공비 나온다 그랬는데, 자, 그게 일반화돼서 지금 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식을 살짝 변형합니다. 양변에다가 n번째 항 요거 곱해줄게요.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죠. 양변에 an을 곱해주면 수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n번째 항에다가 공비 곱해주면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 나온다. 등비수열에서. 그런 관계식도 성립한다는 거. 자, 등비수열에서 성립하는 요 관계식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등비수열 얘기하면서 많이 이용해 줄 거예요. 앞으로. 요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럼 이제 등비수열이 뭔지는 알았고, 자, 기본적인 얘기들 좀 해봤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관련된 얘기 좀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도 그 중요하다는 일반항에 대한 식 좀 챙겨볼 건데, 결론적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습니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이 있다 칠게요. 그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n번째 항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형태 보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에요. 여긴 n이 있는데 요 지수 자리에는 n-1이 있습니다. 자, 여기 n 아니에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도,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읍시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에요.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n번째 항은 왜 이런가? 그 이해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첫째 항이 A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공비는 R이라 칠 때 둘째 항은 그러면 첫째 항에다 공비를 곱해 놓은 게 둘째 항이 되겠죠? 자, 셋째 항은요? 여기다 또 공비를 곱하면 셋째 항이 되겠죠? 넷째 항은요? 여기다 공비를 또 곱하면 넷째 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 보입니다. 자, 첫째 항 여기 A에다가 옆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R의 0제곱, 공비의 0제곱. 그러고 보면 형태를 봐주세요. 자, 형태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 첨자보다 하나 작은 수 제곱이에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 첨자 2보다 하나 작은 수 1제곱.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거보다 하나 작은 제곱.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럼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거보다 하나 작은 n-1제곱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봐도 됩니다. 자, 첫째 항과 둘째 항 비교를 좀 해볼게요. 첨자가 하나 차이 나네요. 자, 그러면 그 차만큼, 자, 첨자의 차만큼 첫째 항의 공비를 곱해 주는 겁니다. 요 둘 비교해 볼게요. 첨자의 차가 2잖아요. 그 차만큼 첫째 항에다 공비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셋째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넷째 항은요. 자, 첨자의 차 3이죠. 그만큼 첫째 항의 공비를 곱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n번째 항은요. 요 지금 첨자끼리 차를 구해보면 n-1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는 그런 꼴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도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해볼 수 있겠는데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전혀 않고 결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등비수열에서 자, n번째 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에요. 그걸 갖다가 요 예를 보면서 한번 또 복습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앞에서 봤던 그 수열들이에요. 앞에서 예를 띄워져 있던 것들인데 일반항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등비수열에서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자, 공비가 3이죠 지금. 공비의 n-1제곱 하면 된다니까요. 굳이 이 부분은 적을 필요는 없겠죠. 3의 n-1제곱이에요. 일반항이. 그러면 제대로 구했는지 궁금하다면은 자, 요 항들 중에 아무거나 집어와가지고 검산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이 9라는 거니까 지금 n자리에 3을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3의 제곱 9. 오케이. 세 번째 항 9. 잘 나오네요. 그래서 검산 완료. 이런 식으로 검산도 해볼 수 있겠어요. 식 작성 후에. 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봅시다. 요 수열의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첫째 항이 2고요. 곱하기 공비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검산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공부 중이었던 내용을 간단한 문제 보면서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읽어봅니다.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그때 다섯 번째 항의 값을 생각해 보면서 분모, 분자의 값을 더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P와 Q는 서로서인 자연수여야 된다 그랬고 자, 다섯 번째 항을 생각해 봐야 돼요. 등비수열에서. 근데 첫째 항이 3이라 그랬으니 공비만 알면은 다섯째 항을 그냥 값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공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라는 느낌이 오는데 자, 한번 식을 쳐다보죠. 이 부분이 공비로 보입니까? 공비를 R이라고 적을게요.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 표현하자면 이 부분이 바로 R이라고 보입니까? 등비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끼리 지금 뒤에 항 나누기 앞에 항 하고 있어요. 공비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자, 이거 공비 제곱으로 보입니까? 공비 제곱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또 풀어 생각하자면은 지금 여섯째 항인데 이게 지금 넷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해 놓은 거예요. 그죠? 여섯째 항이. 그러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서 공비 제곱이네라고 봐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 각각의 분수가 공비 그리고 공비 제곱이에요. 그러면 R-R 제곱은 4분의 1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계산하면은 R의 값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풀면은 2차 방정식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식을 좀 정리하는데 양변에 적절히 지금 4를 곱해가면서 식을 정리할게요. 자, 4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은 제로라고 식이 정리됩니다. 양변에 4 곱하면서 적절히 지금 이항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렇게 자
표현이 되고 는 0 붙이면 되겠죠. 식을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고 나면 2차 방정식에서 답이 2분의 1이네. 자, 중분 나오네 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공비가 2분의 1이었어. 이 수열에서 첫 장은 원래 알려줬고 그 다음에 공비는 구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제 5장을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5장 어떻게 구하죠? 첫 장 3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공비 2분의 1인 거 구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장 곱하기 공비 4제곱이에요. 계산하면 16분의 3이에요. 자, 5장은 16분의 3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가 지금 서로서인 자연수기 때문에 더해주면 19라고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19. 혹시나 5장을 32분의 6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48분의 9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16분의 3을 보면서 분모 분자 더해주도록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건 참고삼아 얘기해 본 거고 이까지 해서 등비수열, 또 공비, 그리고 등비수열 일반항에 관련된 내용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를 가지고.